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의 첫 부분 시장의 의미와 종류와 그다음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4-3단원을 배웠는데요. 4-3단원을 배우기 전에 지금 4-1단원과 4-2단원을 배워야 되는데 3학년 1반, 2반 학생들이 제대로 4-1, 4-2단원을 배우지 못해서 오늘 그 4-1단원과 4-2단원을 이렇게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읽어볼까요? 학습 목표 1. 학습과 다양한 실제 사례의 적용을 통해 시장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알고 생산 요소에 따른 시장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2. 학습과 다양한 실제 사례의 적용을 통해 내가 경험한 시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이란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죠. 그리고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죠. 즉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곳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장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매우 많지만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한 사람이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분업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서 교환하는 것이죠. 이때 시장은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은 여러분이 많이 가본 시장이 대표적인 그 시장의 종류죠. 그런데 시장에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이 여러분이 실제로 갈 수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요즘에 인터넷몰을 통해서 요즘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많이 사죠. 인터넷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인력 소개소라는 곳을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인력 소개소. 각 동네에 가면 그 한 사람의 노동력을 각 기업에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그 인력 소개소가 있죠. 이 인력 소개소와 같은 곳을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물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라고 하죠. 노동시장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 그리고 또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 곳이 외환시장이죠. 즉 노동시장이나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과 같이 거래되는 대상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장도 존재합니다. 노동시장이나 주식시장, 외환시장과 같은 곳은 이거는 그 특징이 뭐죠? 예, 맞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그 생산 요소를 사고 파는 시장을 사고 파는 곳이죠. 이러한 노동시장이나 주식시장, 외환시장과 같은 곳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눈에 안 보이죠. 즉 노동시장이나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과 같이 거래되는 대상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장도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장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장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시장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과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즉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얻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물물 교환은 단점이 상품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거래할 상대방을 찾고 교환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는 것이 있었어요. 즉 물물 교환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자를 갖고 있는데 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찾으러 다닌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감자가 필요한 사람이 쌀이 필요한 사람이 그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찾아 나섰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면 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그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물물 교환을 했을 때에는 자기가 필요한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바로 물건 대 물건을 교환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건 대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상품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거래할 상대방을 찾고 교환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시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시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과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 대신 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면서 거래에 드는 비용과 또 거래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 생긴 뒤에 사람들은 보다 쉽게 시장이 생기기 이전보다 더 쉽게 물건 대 물건을 거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또 쉽게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프린트 1쪽에 괄호 빈칸을 좀 채워볼까요? 프린트 1쪽에 이 괄호 빈칸이 몇 개 있죠. 이 프린트 1쪽에 괄호 빈칸의 답을 우리 채워봅시다. 이 프린트 1쪽에 괄호 빈칸,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죠? 이 프린트 1쪽에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장이겠죠. 프린트 1쪽에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장이겠죠.
즉 시장, 시장, 시장이겠죠. 그리고 프린트 1쪽에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프린트 1쪽에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 역시 시장이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세 번째 프린트 1쪽에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 또 역시 시장이죠. 시장, 시장, 시장. 그러면 이러한 시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요? 우선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할 때 자기가 필요한 물건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을 했고요. 그 이전에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자급자족 생활을 주로 했고요. 이러한 자급자족 생활을 주로 한 사회를 원시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사회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선사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전반까지에 해당하겠죠. 즉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자급자족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접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사람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농경사회가 되면서 자기가 필요한 그 상품의 양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 잉여 생산물을 다른 사람과 맞바꾸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러한 물물 교환 그리고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 가면 이 신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나타나죠. 신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오게 되면 그 물물 교환이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분업을 통해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물물 교환의 그 단점,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물물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좀 더 이전보다 효율적인 그 교환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이전에는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교환했다면 사람들은 그 물물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좀 더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서 일정 장소를 정해서 서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시장 하면은 화폐가 생각나지 않나요? 화폐가 생각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그런 물건 교환을 위해서 물물 교환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 화폐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물물 교환, 사람들이 서로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을 때에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즉, 이 물물 교환의 문제점. 이 상품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거래할 상대방을 찾고 교환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던가, 또 그 교환 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던가, 또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쌀이나 콩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다른 상품과 교환하려고 했다면 그 쌀이나 콩 같은 그 상품은 쉽게 썩죠. 썩고 변질되죠. 즉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썩고 변질돼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과 교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생긴 것이 시장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임으로써 시장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물물 교환 대신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 교환 대신 화폐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냥 화폐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하고 또 그 화폐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지만 나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을 이렇게 팔게 됩니다. 즉 화폐가 사용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품의 교환이 더욱더 원활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여기 제가 휴대폰 동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서 그 동영상 촬영 시간이 다 끝났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시장의 역할을 우리 배우도록 할까요?